코스닥의 지수를 계속 눈여겨볼 수밖에 없네요. 저도 방송하면서 계속 HTS를 체크를 하는데 2.8%까지 또 한 번 낙폭을 키웠다가 다시 2.5%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가 그 안에서도 저점을 더 깨냐 안 깨냐 이 점이 또 중요한 관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마감 궁금한 종목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코스닥이 하필 또 900을 앞에 두고 다시 또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쏟아지면서 내리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되면 기운 빠지거든요. 오를 때는 야금야금 하나하나씩 공든탑을 쌓아 올렸는데 순식간에 무너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배경에는 2차 전지주들, 특히 양극재주들의 급락이 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코스닥의 하락, 지수 조정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오늘 갑작스레 나온 뉴스로 인한 일시 충격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일시 충격이라고 보는 게 사실 더 맞을 것 같고요. 일시 충격이요? 네, 근데 이게 일시 충격인데 문제는 코스닥을 지금 구성하는 지수의 가장 큰 비중이 양극재 업체들이어서 이 부분이 이제 당분간은 코스닥이 강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 내에서도 오히려 뭐 반도체 섹터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섹터로 다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내 이제 중국의 양극재 업체들을 진출을 허용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공장 건설 허용 나왔죠. 예, 이거는 사실은 뭐 미국이 또 한 번 뒤통수를 친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사실 당분간은 센치가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동안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라든지 뭐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미국의 특히 양극재 업체들이 이제 보면 거의 독점할 거다 미국 시장을 이러면서 사실은 밸류를 굉장히 많이 당겼는데 맞아요. 그동안 매도 리포트를 내셨던 그 애널리스트들도 보면 항상 경쟁자의 출현이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다시 부각되면서 사실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가려고 할 거고 그렇죠. 그럼 다시 또 계산을 해봐야 되죠. 그럼 일단은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번 주 뭐 내일 여전히 FOMC 회의 끝나고 금리 동결 얘기가 나와도 생각보다 코스닥은 조금 당분간은 급락은 안 나오더라도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 조정의 신호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했고 말씀하신 배경에는 2차 전지 특히 양극재주들의 하락을 꼽아주셨는데 유창현 대표님 가장 걱정했던 그 경쟁자가 나타난 거잖아요. 중국이 등장해버린 거잖아요. 그로 인해 지금 에코프로 BM과 LNF, 에코프로 모두 다 급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소나기는 좀 피하고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하루 갑작스럽게 나온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일단 지금은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넘어가야 되는 시간입니까? 뭐 일단은 피하는 게 맞죠. 피하는 게 맞다. 지금 급락세가 나오고 있지만 물론 내일 다시 10% 되돌릴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쨌든 기술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렇죠. 또 이제 단기 악재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좀 비중을 전부 다 비중을 축소를 못한다라면 일부라도 좀 줄여놓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본다라면 큰 경쟁은 안 돼, 중국이 힘을 내진 못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앞으로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단기적 투자 심리 결국은 주식이랑 심리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심리가 아무리 뭐 좋다 그래도 심리가 안 좋으면 하락하는 거고 아무리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도 심리가 좋으면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심리가 좀 안 좋아졌다는 것은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리전에 돌입했기 때문에 유창현 대표님은 피하고 보겠다라고 해주셨고요. 이권희 부장님은 어떻게 앞서 그 코스닥의 하락 신호탄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지금 무서운 거는 양극재주들이 밀리고 있다라고 찝어주셨어요. 소나기는 피할까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신기하게 그 에코프로 보면 직전 고점 가격을 오늘 딱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79만 원대인데 지금 오늘도 79만 너무까지 딱 올랐었어요. 찍고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에 제가 예상했던 거는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오면 다시 박스권 흐름으로 기간 조정을 계속 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어찌 뭐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맞으면 사실은 좀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이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에코프로만 보면은 뭐 한 50만 원에서 지금 70만 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방향을 좀 탐색하는 구간이 나올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얼마나 진출할지 뭐 아니면 또 이게 생각보다 뭐 비중이 크지 않을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확답을 드리긴 그렇지만 아까 이제 유창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지금은 이제 조금은 피하고 기다렸다가 또 박스권 바닥을 잡을 때 다시 한번 또 노려보셔도 되고 또 심리라는 게 또 개선될 수 있죠. 생각보다 뭐 중국의 여파가 크지 않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시장은 또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당분간 2차 전지 특히 양극재 쪽은 조금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표현을 소나기라고 했습니다.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의견 받았어요. 오늘 현재 이 종가 베팅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살짝 관망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고요. 이어서 ISC 보겠습니다. SKC 인수 추진 소식이 나왔어요. 어제는 이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오늘은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고 심지어 오늘 시장이 또 밀리니까 그동안 올랐던 반도체 소부장들도 똑같이 2차 전지처럼 많이 올랐잖아. 그럼 여기서 조정 나와야지 하고 일시적으로 다 빼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여기가 매수 기회일지 유창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오늘 당장 뭐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뭐 어저께 어저께 올라갔던 이슈가 장 초반에 그냥 밀리고 나서 그냥 행보세예요. 추가적인 하락은 안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이슈는 소멸되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SC 같은 경우는 다른 반도체 소부장하고 비교했을 때 못 올라갔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 4월달, 5월달 반도체가 강했을 때도 전혀 이 회사는 반응을 안 하고 있다가 5월 중순부터 반응을 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다시 뭐 한 3만 원 후반, 4만 원대까지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최근에 한 2, 3주 정도 5만 원 초반에서 행보했었던 그 가격대까지 약간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21선의 이격을 좀 조절하기 위한 약간의 기간 조정 차원에서의 조정이라면 뭐 5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기다려 보시고 그러면서 반등을 좀 모색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ISC 오늘 당장의 매수 기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매수 기회가 충분히 올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고 오늘 또 약간 눈에 띄는 게요. 사실 이렇게 시장이 좀 흔들리게 되면은 반도체주로 다 같이 빠져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례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제 신고가를 기록한 SK하이닉스 오늘 1% 조금 가깝게 밀리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전일 상승했던 상승폭을 다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뭔가 시장은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해서 과열이다라는 평가를 주지 않고 믿어본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지금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단기 반등이 세게 나왔죠. 네. 그러면 항상 빨리 올라간 것도 떨어질 때도 조금 빨리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줬는데 지금 반도체는 좀 사실은 서서히 달궈오고 있고 사실 엔비디아가 불을 붙이면서 특히 이제 AI 칩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에서 HBM3E라고 해서 5세대 고대형 메모리를 지금 뭐 샘플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보면 결국에는 향후에 지금 시장은 AI 칩 확대에 대한 HBM에 대한 그런 수혜주들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여전히 반도체는 그나마 지금 섹터 중에 유일하게 잘 버티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건전하게 조정을 좀 받고 내일부터 조금 다시 또 좋은 힘을 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버텨주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이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흔들릴 땐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됩니까? 라고 마침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럴 줄 알고 또 마감 동시효과, 마감에 산다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두 분이 선택한 종목은 무엇인지 키워드부터 보시죠. 열린 모서리와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도대체 모서리가 어떻게 열리는 거죠? 그죠? 그러게요. 네, 궁금하네요. 궁금합니다. 한번 볼게요. 코아시아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갖고 오셨네요. 참. 파트너 잘 만나셨어요. 네. 오늘 시장에서 한 번도 웃지 않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웃습니다.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AI와 관련해서 최근에 좀 움직였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뭐 한 2월까지 굉장히 좋았고요. 상장 이후에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제 말 그대로 열린 모서리 그냥 제가 그냥 직역한 건데. 잘하셨습니다.
너무 좀 재미없었죠. 예, 아니에요. 시장도 안 좋은데 죄송합니다. 일단 AI 확대 수혜주로 이제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되고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AI 반도체 통합 IP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이게 좀 내용은 좀 복잡한데 한마디로 뭔가 이제 그 반도체를 만들기 전에 사전 작업을 미리 해주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앞으로 이제 지금은 적자 기업인데 이 성장의 기대 때문에 지금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고 올해는 아마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고요. 글로벌 지금 팹리스 기존에는 이제 기존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TSMC라든지 이런 주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 위주로 해서 이것들을 이제 납품이라든지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앞으로는 팹리스라든지 그냥 디자인 하우스 쪽도 같이 이제 고객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확대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매출처가 좀 다양해지고 AI 칩에 대한 수요가 늘면 늘수록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좋아질 기업이니까 뭐 당장 매수라기보다는 뭐 좀 길게 놓고 보시면 한 번쯤 큰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큰 기회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사실 분들은 한 25,000원까지만 보시고요. 네. 예. 전고점 부분까지 한번 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아직은 이제 뭐 정확하게 숫자가 확 찍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25,000원에서 저항받고 또 한번 이제 뭔가 수주라든지 계약건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레벨업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25,000원, 손절가는 17,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 가능하며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7,7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팹리스와 디자인하우스가 최근에 많이 거론됐던 키워드였는데요.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회사기에 여러분 열린 모서리로 기억해 주시고요. 유창현 대표님, 코아시아 갖고 왔는데 네. 이 차량용 부품 관련주랑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이 한번 시세가 분출됐다가 지금은 또 쉬어가고 있었어요. 네. 코아시아의 경우에는 오늘 장 2.68% 조금 내리고 있고 약간의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네. 어떤 부분이 눈에 포착되셨습니까? 뭐 계속해서 저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만약 반도체를 본다라면 뭐 차량용 반도체가 그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 투자를 하고 버텨야 되는 섹터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그 반도체 관련 투자를 약간 줄이더라도 차량용 반도체 투자는 더 확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로봇 투자하고 그것이 이번에 현대차 그룹하고의 어떤 그 협업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죠. 그 의지가. 특히 현대차를 잡게 된다면 전기차로 갈수록 혹은 전기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차량용 인포테인먼트가 상당히 여러 그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러면 상당히 그전보다 더 높은 더 좋은 반도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다 전기차로 갈수록 더 많은 그 성능, 기능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기차의 특성이 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관련돼서 라인업이라든지 차량 그 생산 이런 것을 본다면 세계 시장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현대기아를 잡는다는 얘기는 다른 기업들하고도 충분히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요. 네. 그런 부분도 본다라면 최근에 뭐 텔레칩스, 뭐 넥스트칩 이런 기업들이 움직였는데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삼성의 가장 그 이번 이슈에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죠. 그렇죠. 모바일 그 CPU를 같이 공동 개발을 했고 그것을 이번에 자동 차량용 반도체로 전환시켜서 적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코아시아가 좀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그런 걸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쪽은 좀 많이 올라서 부담된다라면 코아시아가 좀 후발주자 성격으로 충분히 반응을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단기 목표가 13,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9,4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약간 그 CFD 이슈들 네. 그리고 또 2차 전지가 밀리면서 코스닥이 거의 약간 한 1시까지는 1% 정도 하락하다가 지금 추가로 하락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락이면 아직은 매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 코아시아까지 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시효과 마감 상황 체크해 보셨습니다.